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 많이들 보셨죠?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엄청난 결정을 내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 뒤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재정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구 교수님 교과서를 가지고 신고전파 투자 이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현대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로 쓴대요. 그냥 감이 좋은데? 하고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래가 유망하니까? 이런 막연한 느낌으로? 에이, 설마요. 경제학의 세계에서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 뒤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오늘 바로 그 계산법, 그 핵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투자를 결정하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오늘 수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여기에 세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를 끼얹어 보고 정부는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또 이론과 현실은 얼마나 다른지, 마지막으로 싹 정리하는 시간까지. 자,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도대체 기업의 투자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기계값이 싸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신고 전파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요. 사는 비용만 보지 말고 그걸 가지고 쓰면서 드는 모든 비용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시작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론의 심장,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놈이 등장했습니다. 말부터 어렵죠?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한 대 산다고 칩시다. 차값만 딱 내면 끝이에요? 절대 아니죠. 할부로 샀으면 이자 나가죠.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값 뚝뚝 떨어지죠. 이게 바로 감가상각.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그 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도 똑같습니다. 기계 하나 사서 쓰는데 들어가는 모든 기회비용을 싹 다 합친 거. 그게 바로 사용자 비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슬슬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를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숫자로, 즉 수식으로 표현해 볼 시간이에요. 잠깐. 수식 나온다고 벌써부터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안에 숨어있는 경제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뼈와 살을 발라내듯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걱정 마세요. 자,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C는 Q 곱하기 괄호 열고 R 더하기 델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본을 사용하는 진짜 비용 C는 말이야 그냥 기계값이 다가 아니야. 그 기계값에다가 이자율 R하고 감가상각률 델타. 이 두 가지 추가 비용을 더한 걸 곱해줘야 진짜 비용이 나와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알파벳들이 각각 뭔지 좀 더 명확하게 해볼까요? Q는 아주 간단해요. 기계의 구매 가격, 딱 그 자체입니다. 그럼 R은 뭐냐?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돈으로 기계 안 샀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포기한 비용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델타라고 있는데 이건 마모 비용입니다. 기계라는 게 쓰면 닳고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잖아요. 바로 그 가치 하락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구매 비용, 기회 비용, 마모 비용. 이 세 가지가 사용자 비용을 구성하는 핵심 삼총사입니다. 자, 근데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플레이어가 등판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세금이라는 걸 걷어가기 시작하면 기업의 투자 계산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형에다가 현실이라는 양념을 좀 쳐볼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우와! 갑자기 공식이 무슨 암호문처럼 변했죠? 하하, 괜찮아요. 이거 처음 보면 누구나 이거 뭐지? 하고 당황합니다. 근데요, 바로 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정부가 어떻게 기업 투자를 쥐락펴락하는지를 보여주는 비밀 코드 같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암호문을 한번 해독해 보자고요. 이 슬라이드가 딱 핵심을 보여줍니다.
왼쪽이 세금 없는 유토피아, 오른쪽이 세금 있는 빡빡한 현실. 딱 보세요. 원래 있던 공식 Q와 R 플러스 델타 사이에 뭔가 엄청 복잡한 덩어리 하나가 쑥 끼어들어왔죠? 바로 저 덩어리가 정부가 쥐고 있는 조정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는 저 부분의 숫자만 살짝살짝 바꾸는 걸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새로운 알파벳들의 정체가 뭘까요? 먼저 타우라고 읽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법인세율이죠. 기업 입장에선 일종의 채찍 같은 거예요. 벌금 같은 거죠. 반면에 X하고 Y는 정부가 주는 당근입니다. X는 감가상각공제라고 해서 기계가 낡아지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줄 테니 세금 덜 내라 하는 혜택이고요. Y는 더 화끈해요. 투자세액공제라고 이거 투자해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세금 자체를 그냥 깎아주는 겁니다. 결국 채찍과 당근 이 두 가지로 기업 투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 즉 정책 입안자의 시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공식을 이해했다는 건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지 알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저 사용자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한테 제발 투자 좀 하세요 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2장입니다. 첫 번째는 가속상각. 이건 원래 10년에 걸쳐서 받을 감가상각 혜택을 초반 한 3년, 5년 안에 확 몰아서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 봤던 X값이 커지겠죠. 두 번째는 투자세액공제, ITC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그냥 투자 금액의 몇 %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Y값이 커지는 거죠. 어느 쪽이든 기업 입장에서는 와, 지금 투자하면 완전 이득이네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론은 아주 그냥 완벽해요. 정부가 세금이라는 레버를 쓱 당기기만 하면 기업들의 투자 엔진이 막 윙윙 돌아갈 것 같잖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책상 위에서 만든 완벽한 이론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 이거 진짜 효과 있어?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파고 또 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어떤 정책의 효과를 잴 때 쓰는 루러가 있어요. 바로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스톡의 사용자 비용 탄력성이라는 좀 긴 이름의 개념을 쓰는데요.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딱 이거예요. 정부가 사용자 비용을 1% 깎아줬더니 기업들 투자가 과연 몇 %나 늘었을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간단하죠? 이 숫자가 크면 와, 정책 효과 대박인 거고 작으면 생각보다 별로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수십 년에 걸친 논쟁의 역사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아주 초창기에 이 이론을 만든 홀과 조겐슨 같은 학자들은 탄력성이 1이 넘는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뭐냐면 1% 깎아주면 투자가 1% 이상 늘어난다는 거니까 정책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아주 낙관적인 결과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치링코나 굴수비 같은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라? 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0.25까지? 이건 정부가 1%나 깎아줬는데 투자는 고작 0.25%밖에 안 늘어난다는 훨씬 비관적인 결과잖아요. 즉, 정책 효과?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던데? 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신고전파 투자 이론이라는 이 분석 도구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강력해요. 하지만 이 이론의 근거에서 만든 세금 정책이 실제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먹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된다, 안 된다, 의견이 팽팽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투자라는 건 이렇게 정교한 비용 계산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나 뭐랄까 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거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정말 꽤 깊은 내용까지 같이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복잡한 수식부터 시작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엑기스만 딱 뽑아서 머릿속에 착 저장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기업이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점은 바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다. 둘째, 이 사용자 비용을 이루는 삼총사는 기계값, 기회비용, 마모비용. 셋째, 정부는 이 비용을 어떻게 조절한다? 법인세,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라는 카드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근데 이 정책 카드 진짜 효과가 있나? 여기에 대해선 아직도 갑론을 박이 한창이다. 이 네 가지 오늘 수업의 전부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정부의 카드 두 장을 배웠습니다. 가속상각과 투자세 공제. 그렇다면 요즘 한창 뜨는 인공지능, AI나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카드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둘 중에 어떤 카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빠를까요? 또 어떤 카드가 장기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오늘 배운 이론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